안녕하세요. 저는 36살 여자이고 파스타집을 운영 중인 요리사이며 사장입니다. 아직 결혼은 하지 않았고요. 현재 만나는 사람은 있습니다. 남자친구와는 한 1년 반 정도 만나고 있는데 아직은 결혼 생각이 없어요. 사실 저는 결혼이 하고 싶긴 해요. 근데 제 불우했던 가정사 때문에 망설이게 돼요. 용기도 안 나고요. 저는 부모에게 2번이씩이나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7살 때였는데 뚜렷한 기억은 나지 않아도 희미하게 기억 다 나요. 저희 부모님은 싸우지 않는 날이 손에 꼽힐 정도로 엄청나게 싸우셨어요. 차마 여기엔 쓰지 못할 광경까지 벌어졌죠. 어린 나이에 그 힘든 상황을 견디기엔 제가 너무 작았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겐 이런 상황을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엔 그나마 유치원 선생님이 제일 어른이었고 제일 믿을 만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유치원 선생님께 부모님의 문제를 알렸고 구체적으로 상황 설명까지 하며 전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저는 아빠에게 엄청난 꾸짖음을 당했고 엄마는 그런절 잡아당기며 왜 애한테 그러냐고, 애가 무슨 잘못이냐고, 애한테 그러지 말고 차라리 나한테 뭐라고 하라며 저를 막아주셨어요. 그때 엄마의 품에 안겼을 때 저는 엄마의 두려움과 따뜻함을 전부 다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새벽 자고 있는 저한테 엄마가 다가와 그러시더라고요. 현경아, 가명. 내 딸 현경아 잘 있어. 라고요. 저는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도 잘 몰랐고 엄마한테 가지 말라는 말만 되풀이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제가 일어났을 땐 엄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엄마는 양말 한 짝도 챙기지 않은 채 홀연히 떠나셨어요. 저는 아무것도 챙기지 않고 나간 엄마가 언젠가 돌아올 거라 믿었고 아빠 또한 내심 엄마를 기다리셨죠. 하지만 그렇게 1년이 지났는데도 엄마는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아빠는 이런 엄마를 백방으로 찾아다니셨고 출근을 하지 않는 일요일에는 무조건 집을 나가셨죠. 나중에 저희 친할머니한테 들은 얘긴데 저희 엄마가 20살 그리고 아빠가 19살 때 둘이 처음 만났고 덜컥 저를 임신해버렸대요. 그래서 결혼식도 제대로 안 올리고 양가 부모님 얼굴도 모르고 살림부터 차렸다네요. 19살, 20살이면 지금도 굉장히 어린 나이인데 그런 어린 애들이 부모가 된 거죠. 그렇게 사내만에 했던 세월이 7년. 그 7년이란 시간이 흘러 엄마는 절 버리신 거죠. 친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네 엄마는 단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었다고 했대요. 항상 불행하다고 했대요. 그래서 절 버리셨나 봐요. 본인이 불행하니 저는 눈의 가시였겠죠. 그리고 철부지 아빠도 7년 동안 엄마의 친정도 엄마의 부모님도 모르고 살아서 엄마를 찾기가 더 힘드셨던 거죠. 그렇게 전 한 번의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빠도 이런 엄마의 부재에 점점 망가지기 시작하셨어요. 직장까지 그만두시고 하루 종일 집에만 계셨죠. 술로 삶 자체를 의지하셨어요. 지금 와 생각해보면 본인 하나 건재하기도 힘든데 저는 얼마나 더 버거웠을까 생각이 드네요. 이런 아빠가 어느 날 저한테 아빠 현경아, 내일 아빠랑 저기 어디 멀리 여행이라도 갈까? 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당연히 좋다고 했어요. 무작정 학교 안 가고 아빠랑 여행 갈 거라고 했죠. 그렇게 아빠 차를 타고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게 한참을 달려왔는데 아빠가 잠이 든 저를 막 깨우더라고요. 그리곤 아빠랑 같이 차에서 내렸는데 무슨 고아원이라고 써져 있는 곳이었죠. 아빠는 그런 저한테 고아원을 가리키며 아빠 현경아, 오늘 우리가 저기서 하룻밤 잘 건데 괜찮지? 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런 아빠에게 아무런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니 아빠가 아빠는 적이 있는? 친구들한테 과자라도 좀 사다 줘야 되거든. 그래서 이 근처 슈퍼 다녀올 테니까 현경이가 먼저 들어가서 친구들하고 인사하고 있을래? 하시는 겁니다. 저는 알겠다며 아빠 빨리 와야 돼. 했죠. 그렇게 전 고아원에 들어가는데 이게 웃긴 게 제가 제 발로 고아원에 들어간 끌이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는데 저를 본 어떤 여자아이가 원장님을 데리고 왔고 원장님은 제게 자초지종을 듣고는 다급하게 밖으로 뛰어나가셨어요.
저도 그런 원장님을 따라 밖으로 뛰어나갔는데 고아원 박엔 과자가 한가득 담긴 비닐봉지만 남아 있었죠. 그게 두 번째로 버림을 받은 일이었습니다. 아빠마저 절 버렸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려왔고 바지에 실수까지 했어요. 그 정도로 8살이란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일이었죠. 며칠째 먹지도 잠을 이루지도 못했어요. 근데 이런 제게 희망과도 같은 친할머니가 찾아오신 겁니다. 친할머니는 절 보지마자 눈물 왈칵 쏟으시며 미안하다고 얼마나 무서웠냐고 하시는데 전 친할머니의 옷자락을 움켜쥐고는 할머니 나 버리지만 마 라는 말만 했죠. 집에 갈 때까지도 저는 할머니의 옷자락을 놓지 않았어요. 그렇게 전 친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할머니는 아빠한테 자식 버리면 천벌 받는다고. 너는 애비 될 자격이 없는 놈이라며 현경이 얼굴 2번 다시 볼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아빠가 19살의 나이에 저를 낳았기에 되려 할머니가 제 엄마냐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저 또한 할머니를 엄마라고 생각하며 살았죠. 그렇게 전 성인이 되었고 전문대 외식조리 학과에 입학을 하였어요. 저희 친할머니가 12평 남짓한 백반집을 하나 하셨는데 저도 가게에서 할머니를 도와드리며 요리하는데 재미를 붙였거든요. 제가 대학에 갈 수 있었던 것도 할머니의 공이 크셨죠. 할머니는 네가 재밌게 할 수 있는 걸 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아빠는 이렇게 제가 클 동안 단 한 번도 저를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할머니 말로는 아빠가 저를 볼 면목이 없다고 볼 수가 없다고 하셨다는데 솔직히 저도 아빠를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랬던 아빠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렇게 미워했던 아빠인데도 그 소식을 듣는데 가슴이 한켠이 아파 오더라고요. 아빠는 집에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는데 그 원인을 몰라 부검을 해야 했고 부검 결과 급성알코올성 중독사라는 사인이 나왔습니다. 41살의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하셨죠. 장례를 다 치르고 집에 돌아와 할머니와 앉아있는데 그러시더라고요. 네 아빠가 살아있었을 때 네 아빠도 너를 많이 그리워했단다. 아마 네가 먼저 아빠한테 만나자고 했으면 네 아빠도 바로 만났을 거야. 근데 지가 무슨 낯짝으로 너한테 먼저 만나자고 하겠어. 그러니까 현경아 너도 아빠 미워했던 마음 이제 훌훌 털어내. 그래야지 네 아빠 그나마 거기서 2발 뻗고 잘 거다. 하셨죠. 저는 그러겠다고 했고 마음속으로 얘기했어요. 그동안 미워해서 미안했다고요. 그렇게 전 23살의 어린 나이에 다사다난을 다 겪고 13년 동안 악착같이 일하며 돈만 벌었습니다. 돈을 벌어서 30이 넘으면 꼭 내 가게를 갖겠다는 심상으로 아주 죽어라 일만 했죠. 그러는 사이 저는 친구도 남자친구도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외로워짐인 통장에 쌓이는 돈을 보며 위안을 삼았죠. 그 후 제가 딱 35살이 되던 해 드디어 식당을 차리게 되었고 사장님이 된 겁니다. 상가도 너무 잘 구한 게 길가랑 가까운 7층짜리 건물이었어요. 위낙 유동인구가 많은 아파트 단지에 자리 잡은 건물이라 제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저는 건물주 대리인과 계약을 했는데 그 대리인이 건물주 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계약을 다 하고 난 뒤 그분이 아마 오픈하시면 저희 아버지가 한번 팔아드리러 찾아가 실 거예요. 라고 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드디어 제 이름으로 계약한 가게가 생겼고 보기만 해도 너무 벅차서 눈물이 다 났어요. 35년간 정말 고생 많았다. 내 인생 그래도 그렇게 망한 인생은 아니구나 싶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건물주 아들 말대로 오픈하고 한 일주일 뒤에 건물주인이 직접 찾아왔어요. 축하한다는 말과 함께 식물까지 사오셨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확실히 부자들은 다르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뒤따라 어떤 여자분이 한 명 들어오시는데 아내분 같았어요. 그때가 오픈한 지 일주일밖에 안 돼 알바생도 못 구하고 손님도 별로 없어 제가 서빙까지 다 했거든요. 저는 건물주 부부에게 식사와 차까지 대접을 했고 계산을 하시면서 그 건물주분이 제 이름을 부르시는 겁니다. 현경 씨, 오늘 잘 먹고 갑니다 하시는데 저는 좀 의아해서 제 이름을 어떻게 알고 계시냐고 했어요. 그러니 계약서에 다 봤다고 그거 기억하고 이름 부르는 거라고 했죠. 그러면서 우리 아들이랑 동갑이던데 참 대견한 것 같아요. 이런 모습을 부모님도 좋아하시겠어요 하시는데 저도 모르게
전 부모님 안 계세요 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 그분도 당황해 하시며 그래요? 내가 괜한 말을 했네? 하시는데 옆에 계셨던 사모님이 들고 있던 가방을 툭 하고 떨어뜨리시는 겁니다. 완전 사색이 된 얼굴로요. 저는 괜찮으시냐고 했고 가방을 주워드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뛰쳐나가시더니 화장실로 가셨고 저는 순간 내 음식이 뭐가 잘못됐다 보다 싶었어요. 그리고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사모님께서 나오셨고 저를 빤히 보시더니 현경 씨라고 했죠. 혹시 성이 강 씨인가요? 하는 겁니다. 저는 약간 표정이 일그러진 채로 네, 저 강현경인데요. 어떻게 아세? 라고 말을 한 순간 온몸이 소름이 쫙 끼쳤고 그 사모라는 사람과 한참 눈이 마주쳤어요. 그러니 단번에 그 사람이 현경아, 나 기억 안 나니? 나니 엄마야. 라고 하는 겁니다. 엄마라는 그 단어에 가슴까지 철렁 내려앉았어요. 엄마라는 사람은 저를 붙잡으면서 현경아, 너 86년 8월 19일생 맞지? 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 사람을 뿌리치며 아니라고 했습니다. 86년 8월 19일. 제가 태어난 날이 맞았거든요. 그리곤 사람 잘못 보셨어요. 이만 나가주세요. 학원 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현경아, 너 현경이 맞잖아. 엄마가 널 모르겠니? 너 왼쪽 팔에 몽고점 있는 거 이거 맞잖아 하며 제 팔을 붙잡으려고 하는데 저는 더 거칠게 뿌리치며 이거 왜 이러세요? 아니라니까요? 하며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 끝까지 절 쫓아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 조리복을 잡고 늘어지는데 저는 계속 왜 이러냐며 저희 엄마는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그렇게 실랑이를 벌이다 그분이 넘어지셨고 한참 동안 일어나지 못하셨죠. 그 사람은 울면서 현경아, 엄마가 그때는 너무 어렸어. 그리고 네 아빠랑 하루가 멀다 하고 싸웠잖니? 그래서 너무 견디기가 힘들어서 널 데리고 나오려고 했는데 도저히 살 수가 없겠더라고. 그래서 일단 나 혼자 살다가 자리 잡히면 너 무조건 데리고 오려고 했어. 근데 그 예전 집에 네가 없더라고. 엄마 그냥 도망친 거 아니야. 엄마 너 버린 거 아니야? 하는데 저는 저렇게 말하는 저 사람이 너무 뻔뻔하다 생각했어요. 나와. 진짜 웃긴다. 왜 다들 자식을 버린 부모들은 하나같이 다 똑같은 변명이야. 돈 벌면 데리고 오겠다. 자리 잡으면 데리고 오겠다. 당신 이렇게 부자 남편 만나서 부자 됐잖아. 근데 왜 나를 끝까지 만 찾았어? 찾을 맘이 없으니까 만 찾았겠지? 버리는 것도 모자라서 꼭 이렇게까지 거짓말을 해야 돼. 이제 와서 왜 아는 척하는데? 나는 이제야 잊고 사는데 왜 이렇게 다시 나타나서 내 속을 갉아먹냐고. 하며 나가라고 도대체 왜 나를 이렇게 만드냐고 가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가자마자 문 잠기버렸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고 너무 갑작스럽게 많은 걸 알게 되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내 앞에 나타나서 왜 또 내 인생을 난도질해 놓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 여자는 하루가 멀다 하고 저희 가게에 왔고 계약서에 작성된 제 생년월일까지 다 봤다며 제발 엄마랑 한 번만 대화 좀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영업방해로 경찰 부른다고 했어요. 나 버린 거 미안하다고 생각하면 제발 가만히나 있으라고 했죠. 심지어 제가 무슨 생각까지 도 했냐면요. 진지하게 한 달 만에 가게를 접어야 하나 싶었어요. 저희 가게 전단지를 만들어서 돌리고 있는데 사람들에게 버려진 전단지까지 다시 주워가며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저런 모습이 더 짜증이 났어요. 아니 누가 저딴 거 돌려달라고 했냐고요. 이제 와서 저런 거 하면서 엄마 노릇하면 날 버린 30년이라는 세월이 다 갚아진대요. 저는 혼자선 도저히 이런 상황이 감당이 안 됐고 이 사실을 78세 먹은 저희 할머니한테 어렵게 말씀을 드렸어요. 나 할머니, 나 사실은 엄마 만났어. 내 친엄마. 28년 전에 날 버리고 간 그 여자 말이야. 우리 아빠도 버리고 간 그 여자. 하며 전부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 할머니께서 의외의 반응을 보이시며 드디어 이렇게 만났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할머니가 욕을 한 바가지 퍼부을 줄 알았는데 말이죠. 그러면서 저한테 현경아, 이제는 말할 때가 된 것 같아. 라며 여태까지 숨겨왔던
지난 30여 년간의 비밀을 하나씩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할머니의 첫마디가 현경아, 사실 네 엄마 내 며느리가 아니라 내 친딸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 했어요. 그러니 이걸 도대체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저희 아빠를 처음 만나게 된 것부터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아빠가 원래는 우리 집에 새를 사는 애였어. 어린애가 부모님도 일찍 여의고 지 혼자 할머니를 모시고 살더라고. 그래서 나도 그 모습이 기특해서 뭐만 있으면 갖다 주고 불러다 밥 먹이고 아들 없는 우리 집에서 네 아빠를 아들처럼 챙겼지. 근데 네 엄마가 임신을 했다는 거야. 그것도 네 아빠랑. 알고 보니까 지네 둘이서 아주 죽고 못 사는 사이였더라고. 그렇게 둘이 살림집을 대충 차려줬는데 아니 이놈의 네 아빠가 술만 마시면 사람이 그렇게 변하는 걸 그때 안 거지. 고작 20몇 살밖에 안 된 내 딸이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내가 네 엄마한테 너를 두고 도망가라고 했다. 내가 널 키울 테니까 다른 곳으로 가서 새 삶을 시작하라고 했어. 그리고 그때부터 내가 외할머니가 아닌 친할머니로 살겠다고 했지. 그래야 네가 네 엄마를 안 찾을 것 같았거든. 근데 세상에 네 아빠가 너를 고아원에 버리고 왔다는 거야. 그 말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가서 너를 데리고 왔지. 그리고 네 아빠한테 그랬어. 2번 다시 내 딸을 찾지도 말고 내 손녀한테도 얼쩡되지 말라고. 그게 자네가 나한테 하는 마지막 배려라고 했다. 그리고 내가 널 키우면서 네 엄마한테 네가 커가는 모습 사진으로 보내주고 했었어. 그리고 너 대학 보낸 것도 네 엄마가 보낸 거다. 네 엄마가 다달이 돈 보내는 걸로 모아서 네 학비 내고 그랬던 거야? 라고 하는데 이 모든 얘기가 마치 꿈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엄마는 5년 전 애딸린 돈 많은 남자랑 재혼을 해서 건물주 부인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도 제가 하는 음식점이 그 건물인 줄은 정말 몰랐다며 천륜을 어떻게든 끊으려고 해도 끊어지가 않는 거라고 네 엄마 원망 말고 이 할미를 원망하라고 하는데 전 그 누구도 원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엄마도 아빠도 할머니도 모두가 피해자였던 거죠. 저는 이런 엄마와 할머니를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전 제가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며 35년을 살았는데 그게 아니었으니까요. 난 버려진 게 아니었고 누군가에게 항상 애틋하고 미안한 존재였다는 사실에 그 사실에 용서를 하기로 마음을 먹은 겁니다. 그리고 엄마를 마주하게 되었어요. 엄마는 절 보며 한 번만 안아봐도 되냐고 하셨어요. 매일같이 꿈속에서만 상상 속에서만 널 안았었는데 뼈가 부서져라 안아보고 싶다면서요. 전 그런 엄마를 먼저 안아드렸습니다. 뼈가 부서져라. 꽉 안아드렸어요. 그러니 몇 초도 안 돼 제 옷 어깨 부분이 엄마의 눈물로 축축해지더라고요. 이렇게 글로서는 엄마와 할머니를 금방 용서했다고 썼지만 사실 엄마와 할머니를 용서하기까지는 정말 많은 시간과 마음의 정리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용서를 하고 나니 다시 태어난 기분 같아요. 28년 전 엄마가 절 버린 그때로 말이죠. 이 사실을 알고 1년이란 시간이 지났는데요. 예전과 달라진 거 없이 저는 할머니랑 같이 살고 있고 제 식당 열심히 꾸려나가며 이제는 슬슬 제 가정도 예쁘게 꾸려나가고 싶습니다. 제 긴긴 사연 들어주시고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들 건강 잘 챙기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해자분의 글을 읽어보았는데요. 정말 살해자분의 용기 있는 용서가 어머니와 할머니를 울리셨을 것 같아요. 그동안 받으셨던 아픔의 상처 잘 치유하시고 원하시는 가정 예쁘게 잘 꾸리셨으면 좋겠습니다.